전통적인 기업 자체 센터는 이제 하이퍼스케일하고 컬로케이션하고 두 개 회사들이 이제 이 시장을 끌어가는 양대 산맥이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이퍼스케일하고 컬로케이션이 계속 증가하는 와중에 이런 인프라들을 구성하고 구축하는 데서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않았던 EPC사들이 새로운 역할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6페이지에서 보신 것 같이 기존 허브 지역은 북미, 유럽, 싱가포르, 도쿄 등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들의 특징은 전력이라든가 정책 환경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들에 이제 시장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들이 좀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런 북미, 유럽, 싱가포르, 도쿄 또는 뭐 남유럽, 인도, 중동 이런 데 비해서 규제 환경이라든가 전력 환경이 썩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스케일이나 콜로케이션 회사들이 크게 참여를 좀 안 하려고 하는 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은 북미나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 등의 데이터 센터를 아주 집중적으로 짓고 있는 현상들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신규 시장으로 삼고 여기에 대규모 투자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서 보시는 것 같이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이퍼스케일하고 컬로스케이션이 모두 다 증대하고 있는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뭐 이런 데들이 실제로 뭐 1000억 이상대의 투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하이퍼스케일은 뭐 그렇다 치지만 이 컬로케이션 역시도 많이 투자를 증대하고 있어서 AI 데이터 센터의 신규 진입 시장들이 점점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큐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KT, 삼성전자, SK그룹, 한화, GS건설, SK 에코플랜트가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특징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네이버나 카카오, KT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여기 보면 그동안 건설 부분이었죠. 한화라든가 GS건설, SK 에코플랜트들이 이 데이터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어떤 이제 종속적인 회사가 아니라 주도권을 갖고 있는 회사로서의 역할을,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것들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투자에서는 뭐 물론 EPC사들이 국내 해외 먹거리가 없어서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국내 데이터 센터 투자를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EPC사들이 기존의 플랜트 산업이나 건설 산업 분야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서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을 새로운 개발 투자형 모델로 방향을 추진을 좀 하고 있다는 게 이번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 이쪽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주고 있지 않던 EPC사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냐 보면, 이 9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핵심 데이터 센터의 핵심 설비들이 보면 대부분이 이제 기계 설비와 건축 분야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되고 정밀화되는 시공들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의 기존 업체들은 데이터 관리와 유지 관리에만 집중을 했다면, 이런 기술들을 구현하는 고도의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고 있는 EPC사들이 직접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0페이지에서 보시는 것 같이 우리나라 EPC사들이 주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든가 냉각 수처리 기술, 모듈러, 프리팩 기술, 그리고 토목 구조, 이런 분야에서 갖고 있던 강점들을 가지고 전력 접근이 우선 지역이라든가 규제 효율성이 좋은 지역, 단기 납품을 요구하는 이런 시장,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좀 진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전략적 제안을 저희가 좀 드리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GS건설이라든가 대림, 하나건설부문, 에스코플랜트, SK 에코플랜트, 보성산업 등이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 실제로 주도적으로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1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메타의 데이터 AI 센터 구조 사업을 보면 그동안은 이 메타라는 회사가 컴퓨팅 파워 임대를 루이지애나 하이퍼페리온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돈은 그럼 어디서 오느냐? SPP 투자 목적 설립 회사를 만들어서 블루아울 피탈이라든가 핑크로부터 자원을 가져와서 운영하는 형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메타는 기존 인프라가 만들어진 데 자기네가 활용만 하고 데이터 고도화하는 활용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할 수 있고, 이 EPC사들이라든가 SPV사들은 이런 데이터 센터의 새로운 투자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익 사업으로 좀 만들어 나가는 이런 형태의 구조로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그동안은 정보통신부나 또는 데이터 센터 행안부나 이런 데이터 센터의 기존의 산업의 주력자들이 데이터 센터를 관장하고 구축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EPC라든가 건설 분야에 있는 국토산업, 국토교통, 어떻게 보면 건설 산업 분야, 플랜트 산업 분야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설계하고 운영하고 이 기술들을 구현하는 기술들을 갖고 있는 이쪽 분야에서 이런 데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 반면에 우리 이게 설비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화라든가 기술 기준, 설계 기준 이런 것들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고려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 질문이나 토론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